제가 만든 지금 이 서비스는 다 저에게서 출발을 했어요. 처음에 출시하자마자 해외 온라인 박람회를 나갔었어요. 거의 49개 국가에서 저희한테 오퍼가 왔었거든요. 어떤 강아지는 이제 뇌수막염 때문에 하루에 이불 빨래를 4번을 하셨대요. 이제 아기가 걷지도 못하고 몸에 계속 젖고 저희 거 깔아준 다음에는 편안해하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후기도 많으셨고요. 여기는 유식업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창톡의 노승욱입니다.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죠? 페페민족 1000만 명 시대인데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오줌 많이 싸는 거 여기저기 방 안에, 그리고 여행 갈 때 또 어떻게 데리고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오늘 곳으로 모신 분은 애견들의 일회용 배변 패드 대신에 1000번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배변 패드를 만드신 분이고요. 반려동물하고 같이 여행 가는 앱도 만드신 분입니다. 차이의 발견의 장성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차이의 발견의 대표이사 장성경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TV동물농장 여행 서비스 어플리케이션하고 친환경 반려동물 용품 루플리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TV동물농장 여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반려동물과 함께 반려동물 가족들이 국내를 즐겁게 여행하실 수 있게 뭐 교통편부터 시작해서 뭐 숙박, 음식점, 카페 이런 그 즐길곳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배변 패드, 빨아 쓰는 반영구 배변 패드 같은 경우에는 한 장으로 거의 1000장의 일회용 배변 패드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리유저블이 가능한 배변 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사업은 두 가지. 네, 브랜드 용품 사업하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TV 동물농장 그거 SBS 방송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랑 같이 하시는 거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관련된 TV 프로그램으로는 최장수 프로그램이에요. SBS의 TV 동물농장. 저도 일요일 아침마다 봐요. 네, 거의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인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전에는 엔터독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하다가 TV 동물농장에서 이제 저희 서비스에 제안을 해주셔서 TV 동물농장이라는 브랜드명을 달고 저희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 SBS에서 먼저 제안을 했어요. 네,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그럼 이제 반려동물하고 같이 여행 가려고 할 때 반려동물하고 같이 가도 되는 곳들을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네, 반려동물하고 저희는 이제 댕댕 여행 작가라고 해서 자신의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 다녔던 곳을 정말 리얼하게 자비로 다녀온 리얼한 리뷰들을 올려주시는 여행 작가들의 리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코스를 저희가 짜서 1박 2일, 2박 3일 제안을 해드리기도 하고 여행 가고자 하는 그 지역의 업체들의 정보와 그다음에 인기 여행지에 대한 그런 추천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하고 이제 어디를 많이 가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실 수 있겠어요. 그쵸. 이제 강아지들하고 강아지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곳들은 대부분 바닷가예요. 바닷가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명산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립공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국립공원은 강아지가 출입이 금지가 되고요. 못 들어가요? 네,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부분 강아지들은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는 경사로를 짓는데 몸이 최적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네, 평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산 타는 것보다는 훨씬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이런 것을 훨씬 더 좋아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로 넓은 바닷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고 강아지가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냄새 맡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선호를 하시죠. 네. 저는 거의 평생 강아지를 키웠었어요.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미성년자일 때는 사실 부모님이 키우시는 거고 저는 아이랑 같이 놀아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성인이 된 다음에 키웠던 애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케어를 하고 제가 비용을 들여서 병원도 데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자식처럼 키우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희 루비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파서 병원을 다녔고 이제 제가 만든 지금 이 서비스는 다 저에게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루비가 1살 때부터 만 17살에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5시간 왕복을 해서 서울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중간에 물 한 잔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 네, 편의점에 들어갈 수도 없고 슈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카페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음식점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디 가게 가려면 차 안에 두고 후딱 갔다 오던가 뭐 이런 형태였죠. 그리고 정말 공원들 아니면 산책할 수 있는 공간들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럴 때쯤 아마 배달의 민족이 이제 치고 올라왔을 거예요. 네, 위치 기반 서비스라는 걸로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위치 기반 서비스가 되면서 배달의 민족이 막 이렇게 되는 거 보면서 저런 게 있으면 반려동물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곳만 소개시켜줘도 이렇게 나처럼 불편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때 이제 서서히 애견 카페라는 것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만 해줘도 정말 좋겠다. 여행 가서 그냥 단순히 정말 허름한 애견 펜션이라는 곳에 가서 1박 2일 그냥 마당에 애 풀어놓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게 아니라 정말 애견 카페, 음식점, 강아지랑 갈 수 있는 카페, 혹시 강아지랑 갈 수 있는 여행지가 있다면 정말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그 카페인 강사모에 제가 설문조사를 계속 올렸어요. 계속 올려서 반려동물 가족들한테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이제 엄청나게 반응이 오는 거죠. 이거 있으면 자기는 매일 쓸 거다. 매일 데리고 갈 거다라는 피드백이 계속 올라오면서 이런 서비스가 정말 필요했구나. 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서비스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루비는 원래 평생 일회용 배변 패드를 쓸 일이 없었어요. 이제 거의 대부분 외부에다가 싸거나 아니면 집 안에서도 화장실에 가서 다 볼일을 봤기 때문에 애가 노령견이 되니까 요실금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쓸 수가 없고 매일 이제 뭐 방석이나 이런 것들을 매일 빨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회용 배변 패드나 다른 이제 그때쯤 초창기에 나왔던 빨아 쓰는 배변 패드의 형태들을 몇 가지 써봤는데 이제 제가 원하는 그런 기능들이 안 갖춰져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애가 몸무게가 15kg인데 조금만 움직여도 다 찢어지고 맨날 집안에 날아다니고 악취가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제가 또 냄새에도 좀 예민해서 악취가 심하니까 너무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여름에 겨울에는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에어컨도 틀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정말 온 집안에 암모니아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집안에 배죠 냄새가. 네,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조금 덜 힘들고 저도 좀 덜 힘들 수 있는 보호자들도 덜 힘들 수 있는 그런 기능에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이게 없을까? 사람도 치매 환자들도 많고 요새는 노령 인구들이 워낙에 많아지니까 치매 환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픈 환자들이 있는 집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필요할 텐데 사람이 쓰는 방수요는 흡수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냥 흘러내리는 약간 새는 정도만 받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애기들 명기저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2번씩 갈아줘야 돼요. 싸면 바로. 그쵸. 왜냐하면 피부에 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놔주면 명기저기 같은 경우는 애들이 다 진물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은 12번을 갈아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사실 웬만한 마음 가족으로는 명기저기 못 쓰시거든요. 그런데 배변 패드는 좀 달라요. 배변 패드는 강아지들이 하루에 4-5번 정도의 배뇨를 하고 몸에 착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싸고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안 미끄러지고 냄새도 좀 안 나고 흡수도 좀 잘 되고 애들이 밟고 다녀도 발도장도 좀 없고 그리고 바닥에만 놓는 게 아니라 하우스에다도 놓고 방석에다도 놓고 차에도 좀 깔고 이럴 수 있는 형태가 왜 없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이제 저희 애를 보내고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정말 너무 필요한 제품이야. 그러니까 노령견이 될수록 뒷다리에 힘이 없어지면서 애들이 잘 미끄러져요. 그러면 배변하다가 계속 주저앉거든요. 그러면 정말 밑에가 다 오줌 범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다 넣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만능 배변 패드인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희가 이제 박람회를 제품 출시 정식 출시를 하고 박람회를 매번 나가는데 네. 그 박람회에서 고객님들이 저희 설명을 들으시면 그러세요. 이 제품은 단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 보여서 의심스러워. 제가 거기서 말문이 확 막히더라고요. 네, 이거 정말 내가 불편해서 그 불편한 점들을 다 개선을 한 건데 네. 고객님한테는 이게 되게 허위 광고, 과장 광고, 그냥 무조건 다 좋아 이렇게만 보이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그런 면 때문에 애를 먹었어요. 믿지를 않으셔서. 저 오늘 이제 대표님 모신 이유는 네. 이제 강한 소상공인 오디션에 이제 소진공에서 진행을 했는데 네. 거기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네. 이제 선정되셨고 글로벌 분야에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컨설팅을 창톡에서 해드렸는데 네. 거기서 이제 되게 우수 업체다 싶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모셨거든요. 네. 그 강한 소상공인 오디션에서도 투자 IR 대회에서 1등 하셨다고. 네, 생각지도 네네. 못하게. 그러면 이제 이 제품 좋아 보인다, 잘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투자하고 싶다. 이런 이제 투자사들이 점수를 잘 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투자 좀 받으셨어요? 돈을 많이 쏟아 부으면 네. 네, 좋은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성장을 할 수도 있지만 제품이 사실 좋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투자보다는 저희가 제품력이 있다는 거를 고객한테 먼저 증명받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고객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게 어느 정도 보이면 그때는 자금을 투자를 해도 어느 정도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IR 쪽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런칭한 지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1년 반 정도 하면서 고객들한테 굉장히 좋은 피드백, 평점 그리고 성과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IR 피치 때 그런 부분을 좀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네,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실내견 키우면 무조건 이거 쓸 것 같은데요. 저희가 100인의 이제 체험단, 저희 에코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사전 테스트를 했는데 거의 97%가 만족하실 정도로 네,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 상세 화면 올리지도 못했는데 만들자마자 빨리 판매하시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체험단 하셨던 분들한테 먼저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체험단 하신 분들이 네. 진짜 구매도 하셨어요? 네, 네. 그분들이 계속 문의가 오더라고요. 벌써 이거 체험단 그 주신 샘플 다 써가면 예전 세제로 돌아갈 생각하면 벌써 좀 그렇다고 빨리 빨리 제품 판매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생산하자마자 제일 먼저 체험단 분들한테 먼저 해드렸죠. 이게 저는 신기한 게 이제 대표님이 이제 직접 개를 키우시면서 불편했던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혹시 이과 나오셨어요? 아니요, 저 문과입니다. 배변 패드를 어떻게 개발을 해요? 제가 문과신데 어떻게? 그러니까 모르면 용감한 것 같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지 감이 안 올 것 같은데요. 뭐부터 하면 모르겠어서 네. 인터넷을 엄청나게 서칭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뭐 원단이라든가 이런 쪽을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했던 일도 전혀 그것과는 연관이 없는 분야라서 이제 그거를 사실 개발한 시점이 코로나가 터진 직후였어요. 개발을 착수하게 된 게 이제 저희가 TV 동물농장 여행 서비스를 그 당시에는 이제 엔터독이었죠. 엔터독을 이제 막 이제 사람들한테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 마케팅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다 휴업 아니면 폐업이 되면서 저희가 오토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이 시간을 이것만 기다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워낙에 제품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전에 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이 시점에 좀 제품 개발에 몰두를 좀 해보자. 그래서 엄청나게 서칭하고 그리고 제가 잘 모르니까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 전문가분들
그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분들 계속 만나면서 전문가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공부가 된 거죠. 네, 공부가 되면서 아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는 이거는 아니고 이건 맞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필요한 것들만 이제 담은 거죠. 필요한 것들만 담고 이 부분 그러니까 그분들은 늘 하시던 거를 주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청하는 부분을 하면 새로 이제 개발이 돼야 되니까 대부분은 안 하세요. 이게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쵸. 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연구개발비가 드는 비용이 드는 작업이다 보니까. 근데 다행히 정말 저희 공장 사장님들이 다 너무 좋은 분들을 잘 만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분들을 찾긴 했지만 그분들이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을 때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은 저처럼 간절하지가 않았나 봐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이렇게 분명한 그 어떤 그 요구 사항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타협할 수 없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그 사장님이 기존에 있는 제품들 쭉 주면서 이거 가지고 그러면 네가 테스트해서 뭐뭐뭐뭐가 어떤 부분에서 좋고 나쁜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걸 전부 테스트를 해서 여기는 이게 좋은데 이거는 이게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논의를 해가면서 맞추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사장님도 아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서로 그 과정들을 조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또 다시 테스트하고 그래서 저희 원단만 정말 한 몇백 개 테스트를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개발하는 과정이 한 2년 정도가 걸렸고 저희가 정식 런칭한 후에도 계속 생산할 때마다 공정을 조금씩 더 보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그냥 처음에 런칭한 상태 그대로가 아니라 계속 보완을 하면서 더 좋게 그리고 고객들이 이제 피드백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저희가 거의 반품도 없고 거의 컴플레인도 없는데 조금이라도 리뷰에 뭐가 불편하다, 뭐가 안 된다, 뭐가 이렇다 이러면 전화해서 계속 여쭤봐요. 혹시 뭐가 불편하신지, 어떤 상황인지, 왜냐하면 가정마다 사용하시는 방법들도 다르고 강아지의 컨디션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 전화해서 여쭤보고 그러면 어떤 고객님들은 정말 막 1시간 넘게 저랑 수다 떨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정보들을 저희가 계속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번에 그러면 이게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사장님하고 또 논의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되는지 뭐가 원인인지를 계속 찾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저희가 지금 거의 10차 생산하고 있는데 그 10번 생산 과정들마다 계속 조금씩 보완이 되고 변경하고 이러면서 업그레이드 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불편에서 필요를 느끼시고 이거를 개발하려고 할 때 시장에 수요가 있는지 그 강사모 카페에서 또 설문을 해보시고 그래서 아 이걸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전문가분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래서 또 이제 개발하면서 또 점점 개선을 해 나가서 여기까지 오신 거네요. 네. 아, 창업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군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 또 이제 새로운 불편들이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막막할 텐데 이런 순서로 창업을 하시면 누구나 강한 저작권이지 는 아니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좀 간절해야 되고 제가 좀 무모했던 것도 있죠. 장사 어려우시죠? 사장님 사연을 보내주시면 장사 고수가 직접 찾아가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배달의 건당 단가를 올려주는 방법이 또 있어요. 새로운 음식을 넣는 건 좋지만 전문성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조금씩 변형을 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해보세요. 근데 글로벌 분야에 선정이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해외 수출 이런 것도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에코패드를 개발을 할 때 국내 시장만 보고 개발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해외 수요도 있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제가 뭐 예를 들어 이런 분야의 전문가라면 아마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자신 있는 거는 이 한 제품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근데 이 시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시장 조사를 하면서 국내에 있는 그 배변 패드 경쟁사들 것만 구매를 한 게 아니라 해외 각 국가들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사 제품들을 다 구매를 해서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제가 개발을 하면서 이게 어쨌든 만약에 쉽게 누군가가 그냥 보는 순간 카피할 수 있는 제품이면 그렇게 못하겠지만, 제가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쨌든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하고 일을 한 거잖아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하고 일했는데 그분들도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에 거쳐서 상의를 해가면서 개발을 해나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이렇게 카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는 좀 리드 타임도 길고 공장도 거의 뭐 9군데, 10군데 정도 쓸 정도로 되게 한 공정마다 다 다른 공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공장에서 이렇게 쭉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은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경쟁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해외 시장을 목표로 시장을 본 거죠. 이거 이제 해외에서도 통하는 아이템이겠다 네. 싶어서 네. 글로벌 분야에서 선정이 네. 되셨군요. 네. 저희가 처음에 출시하자마자 해외 온라인 박람회를 나갔었어요. 네. 독일의 그 반려동물 박람회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면서 저희가 출품을 했는데 거의 49개 국가에서 저희한테 그 오퍼가 왔었거든요. 네, 와서 문의가 계속 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공정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단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가 경쟁력이 저희가 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 어려웠고, 그래서 그때 거의 80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글로벌 반려동물 용품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자기네 쪽에 이제 총판을 줄 수 있냐라는 오퍼도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가격 때문에 저희가 좀 좌절이 됐어서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이걸 빨리 공정화를 안정화시켜서 제품 품질력하고 이제 단가 경쟁력을 이제 맞춰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명확한 성과, 고객의 피드백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근거 자료로 내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럼 페팸족이 지금 1000만 명이니까 네. 많이 이용해 보셨을 텐데 좀 고객 후기 중에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강아지는 이제 뇌수막염 때문에 네. 하루에 이불 빨래를 4번을 하셨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기가 걷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제 앉아서 가서 하고, 근데 일용 배변 패드는 계속 뭉치고 이러니까 네. 몸에 계속 젖고 이러니까 이제 이불 빨래를 하루에 4번씩 했는데 저희 거 깔아준 다음에는 아기도 너무 편해하고 보호자님도 하루에 한 번 이거 세탁기 돌리면 되니까 자기한테는 일도 아니고 우선 애가 너무 그 편안해하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후기도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냄새로 너무 고충이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안 넣은 줄 알았대요. 집에 소변 냄새가 안 나서.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안 쌌나 이래서 배변 패드를 가서 냄새를 가까이 대보니까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기서 해방돼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도 있으셨고요. 저희가 잘 안 뜯기고 잘 움직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딱 들어갔는데 원래 집으로 매일 다시 출근하는 기분으로 퇴근을 하셨는데 저희 거 쓰신 다음부터는 집이 깔끔해져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으면 진짜 정말 이 제품이 필요했지.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제 사실 빨래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앞으로의 미션은 어떻게 하면 빨래를 조금 더 쉽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세탁세제를 만들었고, 사실은 그 이제 세탁기 개발하는 업체랑 같이 조인을 해서 전용 세탁기를 되게 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세탁기를 2차적으로 해서 네,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좀 그냥 외식업, 뭐 편의점 이런 가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사실 그런 것도 창업이지만 이렇게 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도 팔고 또 해외로도 수출하고 이런 것도 창업이고, 그래서 강한 소상공인이 대신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구나. 네. 시사점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요식업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매장 네.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 동반하기 위해서는 그 가게가 조금 구조적으로 조금 그거에 용이하게 네.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뭐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그러면서도 강아지를 동반을 했을 때 그거를 막 못 하시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아지 손님은 비용,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매출에는 도움이 안 되는데 손 갈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공간도 많이 내줘야 되고, 뭐 예를 들어 배변을 한다거나 이러면 치워주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점들이 있고, 또 비반려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매장에서는 그런 그분들하고의 충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려동물 동반 가족들을 안 받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반려동물 가족들을 받으셨을 때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조금 더 쉽게 그런 구조로 바꿀 수 있고,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렇게 바꾸실 수 있으면서 비반려인들과도 충돌하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고 그런 구조로 바꿀 수 있게 저희가 도움도 드리고, 네, 그렇게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보통은 이제 식당 같은 데는 뭐 냄새 나거나 오물 나오면 안 되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아니면은 아예 그냥 애견 카페식으로 이제 네. 그 반려동물만 같이 데리고 네. 올 수 있도록 네. 하든가. 근데 그거를 섞어서 비반려인이랑 같이 할 수 그쵸. 있는 솔루션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사실 반려동물 가족들을 받으시는 매장들도 네. 굉장히 매출에 많이 도움이 되시거든요. 요새는 워낙에 반려동물하고 많이 동반해서 다니시니까 그러면 매출에도 좀 도움이 되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극비입니다. 따로 1대1 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의 그런 서비스로 네네. 만드실 수 있게 저희가 구조화해 드릴 수 있으니까 네. 연락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게 페페민족도 이제 잡아야죠. 그럼요. 지금 사실 3만 음식점 수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지금 거의 뭐 70만 개 정도 되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70만 개면 인구 50명당 거의 맞아요. 한 개꼴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조금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시면 매출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려동물 가족들은 사실 지금 특히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는 받아주는 데들이 많지가 않아서 음식 맛이 좋으면 굉장히 소문이 빨리 퍼집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음식 맛에 자신도 있고 조금 더 매출을 올리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좀 더 쉽게 그런 구조로 바꿀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경영 계획과 꿈 여쭤볼게요. 제가 이 차이 발견을 하기 전에 원래 이제 작은 컨설팅 회사를 했었어요. 이제 마케팅, 광고,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를 운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쪽의 일은 인력 베이스의 일이라서 인당 매출에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노동력 베이스보다는 좀 더 시스템적인 걸로 해서 매출액이, 인당 매출액이 1억이 아니라 뭐 10억, 100억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게 어떤 그런 목표였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에 지속 가능 경영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ESG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서비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성장할수록 사회적이나 환경적인 가치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회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항상 뭐 환경을 생각해서 사회를 생각해서 뭔가 고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되면 딴 거 신경 안 쓰고 일에만 몰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은 그런 구조가 잘 갖춰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일에 이제 회사를 키우는 게 앞으로 제가 해야 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꿈은 졸부가 되고 싶습니다. 졸부가 되고 싶다. 네, 그 졸부가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되는 네.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좋은 의미를 쓰지만 저는 금수저도 아니고요. 그리고 금수저를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정말 사회적으로 좋은 이로운 일에 쓸 수 있는 그런 졸부가 되고 싶다는 게 네,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네. 그건 졸부가 아니죠. 네, 그 사회적인 효용을 만들어내는 제품을 만드셔서 네. 이렇게 회사가 성장해서 정정당당하게 네. 제가 말하는 되시는 졸부는 거죠. 그냥 네.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는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강한 소상공인 오디션에 선정되신 글로벌 분야에 또 선정되신 차이의 발견 장성균 대표님한테 꼭 F&B나 도소매 이런 창업 외에도 이렇게 또 창업을 하면은 또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겠구나. 네. 좀 새로운 창업 방식을 알려주신 것 같아서 구독자분들한테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성공하셔서 졸부 네. 되시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